사관생도와 대학생, 청소년들이 육사 화랑 호국사에 모여 첫 합동법회를 열었습니다. 청년불자 네트워크 형성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백자 달항아리로 알려진 고성도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스승과 제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불심으로 빚어낸 정교한 아름다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우리 문단의 거목 신경림 시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인의 각별한 불교 인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악산 호랑이, 무산대종사와 친분이 깊었던 고인은 산방대담을 묶은 책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열흘간의 만남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을 모색한 동서양 전문가들은 사찰 음식을 인류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청주 BBS 개국 당시 직원으로 방송 포교에 헌신하다 이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당선인을 미담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관생도와 대학생,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은 첫 합동법회가 육산의 화랑 호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청년들은 명상 수행을 함께하며 빡빡한 일상 속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불심을 함께 다졌는데요. 청년불자 교류의 새로운 장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초여름 더위 속 5월의 평일 저녁,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육군사관학교 안에 사복 차린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명상종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진 가운데 서로 손을 맞잡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명상에 빠져든 청년들은 또 다른 날을 마주합니다. 육사생도들과 동덕여대 학생들, 진각종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회원들이 만나 첫 합동법회를 열었습니다. 육사 내에서 합동법회가 열리는 것도 처음이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명상을 지도한 현혜 스님은 이번 법회를 통해 군생도들과 민간불자들이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교류할 수 있어 신심을 증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법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있는 생도 불자들과 또 민간 불자들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교류를 하게 된 첫 모임입니다. 청년법회가 갖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또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그런 삶의 문제들도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각자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명상에 참여한 청년들도 빡빡한 일상 속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챙기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기적인 명상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도 생활을 모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처음엔 익숙지 않았어도 고요한 마음속 점차 자신의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의 평온에 이르렀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서 하다 보니 처음에는 몰입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행히 현혜 법사님의 지도에 맞춰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도 동덕여대 지도법사 청빈 스님과 진각종단 스님들을 차례로 만나며 법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호국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연 이번 첫 합동법회는 서울 내 청년불자 네트워크 형성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우리나라 시문단의 거목 신경림 시인이 그제 향년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국대를 나와 석좌 교수를 지냈던 고인은 생전 무산 스님과 나눈 대화를 책으로 내기도 하는 등 불교계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민중 시인이 가난한 사랑 노래 등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문인 등 각계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영정 속 고인은 은은한 미소로 환하게 웃으며 조문객들을 반기는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조안을 보내 고인을 애도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1936년 충주에서 태어나 동국대 영문과를 나온 고인. 첫 시집 농문은 창비시선의 맨 앞에 자리하며
반백년 동안 시단을 이끌었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고인을 우리나라 시를 리얼리즘 시로 전환시킨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다며 시의 고아가 된 것 같다고 애도했습니다. 시단의 현대시의 맨 앞에서 그 시인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시고요.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 같은 분을 잃었다는 슬픔이 매우 크고요. 예. 그리고 시의 고아가 된 것 같은 심정이에요. 예.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생전 무산 스님이 신경림 시인에게 이렇게 말하자 시인은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 즉 사랑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설악산 호랑이 무산 스님과 이같이 가감없이 대화할 만큼 가까웠던 고인. 2004년 이러한 대화를 묻고 신경림 시인과 오연 스님의 열흘간의 만남을 냈으며 법정 스님 6주기에는 길상사를 찾아 스님의 무소유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무소유의 영리입니까? 오현 스님이 문인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문인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문인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주셨고 그 격려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신경림 시인이시고요.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문제의 해법을 동서양 전문가들과 함께 사찰 음식을 통해 찾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린 사람, 기후위기, 그리고 사찰 음식 주제의 토크 콘서트에서 전문가들은 수행을 바탕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 음식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신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음식 토크 콘서트는 농축수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대에 기후변화 위기를 사찰 음식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천지남 주지 정관 스님은 자연과 교감하며 만드는 사찰 음식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음식이 오기의 원천은 바로 자연에서 나오는 식재료예요. 그 식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하나의 작품세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자연과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너와 내가 상대적인 원리로 하나로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그 교류된 감정을 마음으로 먹는다. 저는 불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대가로 꼽히는 조희숙 셰프는 산과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식재료와 발효를 통한 깊은 맛을 지닌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그 70% 이상이 산인 반면 또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로 이루어지는 반찬들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발효된 음식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산출되는 채소들을 가지고 저장하고 발효시키는 그런 음식으로 갈무리하는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이 채소 음식의 풍성하고 다양한 점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그 확산성을 갖고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음식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공만식 교수는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음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음식 자체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게 전체 순환 구조 속에서 음식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또 음식에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뭔가 그거는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다. 이런 이제 불교 경전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미슐랭 3스타로 알려진 뉴욕의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는 건강과 수행이 담긴 한국 사찰 음식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I realized that temple food approach is very different than the Westerner approach to food. First of all, food is medicine. In the West, we don't think so much about food is medicine. Sometimes we do, but it's really
an important pillar of the philosophy of temple food. It's an exercise of mindfulness for the person who's cooking in a temple and feeding people.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단장 만당 스님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의 조화를 통한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발전시켜가면 중요한 저희 K푸드 한식의 대표 음식으로 사찰 음식이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말에서도 얘기했듯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촌을 삶의 터전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밑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린 사찰 음식 토크 콘서트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사찰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사찰 음식은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도식입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불기 2568년 갑진년 하한거 결제법회와 포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경내 육하원에서 거행된 결제법회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와 주지 덕조스님, 운부선원 선원장 불산스님 등 선원 수자 스님들과 본말사 대중스님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세현 은혜사 신도회장과 BBS 성기홍 전무겸 사장 직무대행 등 재가불자들도 참석해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결제법회에 이어 진행된 포살에서 법타대종사가 법사로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설하고 참석 대중들은 그동안의 수행을 점검하고 참회하며 스스로를 경책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감각은 H2O 물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상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봅니다. 본질로 보면 똑같은 하나가 변제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수만 가지도 되는 것이 이 물의 변화입니다. 태고종 종정 운경대종사가 갑진년 하한거를 맞아 누구나 자기 근기에 맞게 정진하라는 결제법어를 내렸습니다. 운경대종사는 하한거 결제법어를 통해 결제가 마치 선방에서만 하는 제도인 줄 알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자기 근기에 맞게 원력을 세워 선방 스님들은 물론 모든 불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결제 제도는 흐트러져 지내던 마음을 다잡아보는 기회가 된다며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 총림 순천 서남사도 그제 하한거 결제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방장 지암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항상 일념으로 화두 참고하여 안거기간 더위도 잊고 투철하게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 혼에 부자 간의 정과 불심을 담은 부자 도예전이 열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60년 세월 도예의 길을 걸어온 여주시 도예 명장 1호 조병호 작가와 전통 이중 투각의 달인 아들 조용준 작가가 함께하는 고성도의 부자 초대전인데요.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60년 가까운 세월 흙과 살아온 도예 명장과 그 뒤를 이어 전통 이중 투각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이세 도예가가 한자리에서 작품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면서 스승과 제자인 이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 갤러리. 지난 봄 건강상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계획했던 부자전을 마침내 열게 된 조병호 도예 명장은 감격스러움에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행은 많이 했지만은 이런 그 작품에 펼치는 건 처음입니다. 또 막상 제가 와 보니까 둘이 하는 게 굉장히 잘 됐다, 어울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자기 재료인 흙을 제조하는 데 전문가로 설백 같은 옥빛의 색상과 균형 잡힌 선을 아주 중시한다는 도예 명장. 내놓은 작품 30여 점 가운데 20여 점이 달 항아리로 이번에 선보인 설 백자 달 항아리야말로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다른 분야를 전공했지만 IMF로 가업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기꺼이 동참하며 효심으로 화답했습니다. 덕분에 27년째 도예 인생을 걷고 있는 그는
좋은 흙으로 좋은 빛깔을 내는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이중 투각에서 요구되는 자신만의 섬세함까지 더해 청출어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교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백자 칠보문 이중 투각 보살 문병을 비롯해서 투각 관세음 보살 문병, 투각 연꽃 문병, 백자 연꽃문 투각 향로 등이 눈에 띕니다.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분야를 가지고 20년, 30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면서부터 더 어떤 불교에 대한 문양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의식을 갖고 불교에 대한 철학을 갖고 또 작품을 더 이렇게 좀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뜻깊은 일을 어렵지 않게 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저부자 흑토자 부토라는 아호를 직접 지어주기도 했다는 아버지와 언제나 지지해주는 불심 깊은 어머니, 그리고 자신만의 뚝심을 밀어붙이고 있는 아들. 첫 부자전을 어떻게 보면은 제 어떤 기록에 남을 만한 거를 했다고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좀 더 아버지 그 이상가는 청출어람이라고 뛰어넘는 작가가 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중투각 백자의 아름다움을 한번 제가 알리는 게 제 큰 원력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부자가 나란히 불심 가득한 작품으로 K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창원 성주사가 그제 시민 불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관 상냥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간 템플스테이관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50명 동시 수용 가능한 대실과 다실, 종무실이, 2층에는 전통 한옥 양식의 숙박 휴식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성껏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덕으로 오늘 원만하게 상냥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주사 템플스테이관은 빠르면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가 이어가고 있는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미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청주 BBS 개국 당시 직원으로서 방송 포교에 힘을 보태고 신행 생활을 이어가다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광희 당선인을 소개합니다. 청주 BBS 김진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청주 서원 선거구 주자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당선인. 이 당선인은 BBS 청주 불교방송 개국 이후 초창기 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불교계와 인연을 맺으면서 평생 불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선 이후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인은 충북 지역 다수 사찰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분주하게 불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주사가 낯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떤 꿈만 같던 어떤 도량이었고 또 이곳에만 오면 뭔가 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 그런 그 법주사의 모습을 늘 기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역 불교계 목소리 대변자 역할과 포교에 앞장서온 이 당선인. 이 당선인은 불교는 어느 시대마다 호국 불교로서 그리고 민중 불교로서 사회에 이바지해왔다며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그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의 상황인데 결국은 종교가 특히 불교가 그런 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절이 아니겠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일꾼으로서 또 불자로서의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자 의원님을 늘 자랑하고 살아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가 늘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정신을 좀 갖게 해준 게 불교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불자로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로서의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일꾼과 함께 불국의 대변자 역할에 나선 이강희 국회의원 당선인. 불국의 발전을 위한 큰 마음을 내고 있는 이강희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BBS 뉴스 김진수입니다. 해인사 홍제암 도봉당 종성대종사가 어제 주석처인 홍제암에서 범납 67년 세수 85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종성대종사는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가산당 직관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5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6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조계종 제8대 9대 중앙종회 의원과 홍제암 감원 등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과 교구 화합에 힘써왔습니다. 분향소는 해인사 본경당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배식 등 세부적인 장례 일정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성주사와 서울 금선사, 창원 한마음병원, 한가람 문화재단 등 법안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 행자들이 동남아 불교국가 라오스의 인재불사를 지원했습니다. 성주사는 그제 보름법회 직후 라오스 방비행 비행사의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조성기금 3만 달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주지 법안 스님과 불자들은 내일부터 닷새간 라오스 성지 순례길에 오르며 모레 현지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월정사 선덕 원행대종사가 원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갖고 국가개혁과 국민정신개혁을 위해 배려와 성숙, 통합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대종사는 대한민국의 국운 원행대종사님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언론문화포럼에서 이 시대에 소유보다는 분배를 배우고 성장보다는 성숙을 배우고 전진해 나가는 것보다는 배려를 배우고 분열보다는 통합을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언론인회 주최로 대한언론인회 장석영 회장과 행복만들기 중앙회 이유재 회장, 한반도 행복포럼 도진명 목사, 안동일 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광명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광명전통문화연구회가 주관한 2024 광명등문화 시민축제가 최근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통 등 만들기와 나무 전통 목걸이 만들기, 차량용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 부스 행사와 점등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광명불교연합회 회장 상허 스님과 고문 지홍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점등식을 계기로 부처님 해명을 널리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불교연합회장 이취임식이 기장 장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이자 전임 회장인 범어사 주지의 정호 스님과 신임 회장인 장안사 주지의 도림 스님 등 기장군 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들과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관장과 신도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도림 스님은 기장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고 기장군 불교연합회는 장안사 경내에서 봉축 점등식을 갖고 탑도리를 펼쳤습니다. 조계종립동국대학교는 지난 2일 교내 중강당에서 개교 118주년 기념식을 갖고 학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기념사에서 동국대는 지난 3년 연속 대학평가에서 10위권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취임 이후 선포한 미래비전 메타플랜 120을 본격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북촌불교문화원은 최근 부처님 계금과 정운 스님의 법구경 에세이 법구경 마음공부 출판을 기념하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계금불사를 봉축하는 금강경 독경과 기도의식에 이어 티베트 아왕상포 스님의 법문, 출판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왕상포 스님은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고 불법의 요체는 개정해 3학에 있다며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촌불교문화원장 정운 스님의 법구경 마음공부는 가장 오래되고 많이 읽힌 경전으로 꼽히는 법구경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빠알리어본 423구 가운데 66구를 주제로 삼아 현대적인 시선으로 해설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1987년 안산시 원곡동에서 구성된 신도회를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천태도량 월강사가 삼존부를 봉안하며 전법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월강사는 최근 설법보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불의 삼존불 봉불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 앞서 삼존불과 지장보살상, 각 후불탱화, 1053존불, 화엄탱화, 상월 원각대조사 존영 봉불 점안의식이 진행됐고 새롭게 조성한 설법보전의 현판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가 글로벌화된 데 이어 이제는 한국의 입맛이 세계 곳곳에 번지고 있습니다. 매운 라면으로 K-푸드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사찰 음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요리사 에릭 리퍼트가 최근 방한해 사찰 음식 명장 정관 스님에게 요리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올해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진행한 사찰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수강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40% 늘었습니다. 세계인을 사로잡은 사찰 음식을 정작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 맛보고 즐기고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